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 계좌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장면 하나를 조용히 꺼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뒤에 찾아오는 그 감정, 흔히들 농담처럼 부르는 껄무새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껄무새를 없애려고 애쓰는 순간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기 쉽고 감정을 없애는 대신 말과 행동을 규칙으로 묶어두는 쪽이 훨씬 오래 갑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하나만 남겨가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방향의 투자 이야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그때 좀 더 살걸. 이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 말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후회와 흥분, 그리고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이 한꺼번에 섞인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정상적입니다. 사람은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 의미를 붙이고 싶어지고 의미가 붙으면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투자 판단이 아니라 감정 반응이 계좌를 움직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고 싶습니다. 껄무새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 미래 예측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거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미 오른 가격을 보고 그 가격을 정당화할 만한 이야기를 뒤늦게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단정적으로 바뀌고 반대 시나리오는 자연스럽게 배제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정이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훨씬 더 빨리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커뮤니티, 단톡방, 댓글, 숏폼 영상까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조용히 생각할 틈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같은 종목을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침묵하는 게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 다시 말을 낳고 말이 확신을 강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하이닉스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앞에 두고 왜 우리는 껄무새가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다루면 조용히 쌓는 투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깔고 가겠습니다. 껄무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고 공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껄무새는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뉴스가 붙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계좌나 관심 종목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때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보상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말을 먼저 하고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생각을 맞춰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나 합니다. 확신이 생겨서 더 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확신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보는 것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정보의 양은 늘어나는데 판단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규칙이 필요해집니다. 감정을 없애는 규칙이 아니라 감정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 같은 규칙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하이닉스 이야기를 문장 3개로 줄이는 연습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를 왜 좋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말로 설명해보라고 하면 막힙니다. HBM이잖아요. AI 수요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오를 거라고 믿는지 핵심 근거를 한두 개로 줄여봅니다. 두 번째로 뭐가 틀리면 내 판단이 깨지는지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언제 어떻게 확인할 건지를 정해둡니다. 이 세 문장이 바로 나오지 않는 상태라면 지금은 정보가 아니라 흥분에 가까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적어보는 순간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애매한 확신은 문장으로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 문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남을 설득하는 문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스스로를 설득하는 문장은 불편합니다. 바로 그 불편함이 지금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중 이야기입니다. 껄무새는 거의 예외 없이 비중이 커질수록 심해집니다. 보유 금액이 작을 때는 그냥 뉴스 하나로 끝나는데 비중이 커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시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다를 숫자로 잠가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단일 종목 최대 비중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10%든 15%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정해져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일부 이익 실현이나 리밸런싱을 한다는 규칙을 붙입니다. 추가 매수는 조건부로만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적이나 가이던스 확인 이후 혹은 명확한 조정 구간에서만 분할로 접근한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잠가두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믿음으로 버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대신 버텨줍니다. 세 번째는 확인 빈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시세를 자주 보는 건 정보 숫집이 아니라 도파민 루프에 가깝습니다. 확인합니다. 오른 걸 봅니다. 흥분합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 루프가 계속 돌면 종목은 점점 커지고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확인 시간을 아예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주 1회든 5월 1회든 본인이 정한 주기로만 확인합니다. 알림은 끄고 커뮤니티 키워드는 뮤트합니다. 이건 시장을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시장을 보는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비교 대상을 강제로 만드는 겁니다. 껄무새는 시야가 한 종목으로 고정될 때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섹터나 체인 안에서 비교 대상을 고정해 둡니다. 메모리, 반도체, AI 인프라 안에서 최소 3개 정도를 놓고 봅니다. 그러면 사고 방식이 바뀝니다. 하이닉스가 좋다 해서 이 종목이 다른 대안 대비 왜 더 나은가로 생각이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꼭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비교만 해도 충분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확신이 얼마나 단단한지 혹은 얼마나 감정적인지 스스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개면 충분합니다.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종목이 30% 빠져도 내 계획이 유지되는가를 묻습니다. 생활, 계좌, 멘탈이 모두 포함된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 중 하나라도 불편하다면 그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비중이나 점검 주기가 나와 맞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말 대신 기록입니다. 흥분을 밖으로 내보내면 강화됩니다. 그래서 말로 풀기보다 기록으로 묶어두는 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수 기준, 보유 이유, 매도 조건을 메모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를 적습니다. 나중에 이 기록을 보면 내가 어떤 패턴에서 흔들리는지가 보입니다. 확증 편향인지, 최근성 편향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급함인지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은 아직 안 샀는데 지금 관심이 너무 커졌는데요. 이 두 경우는 처방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최대 비중과 리밸런싱 규칙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미보유 상태라면 조건부 진입 규칙부터 만들어두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역시 하나의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그 이유와 점검 시점까지 함께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 보다도 지금의 내가 규칙 안에 있는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투자는 결국 가격이 아니라 행동의 게임입니다. 껄무새가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의 말을 줄이고 규칙을 꺼내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쌓는 부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